네, 운명의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8월 마지막 주 문을 열기 앞서서 봐야 할 주요 포인트로 넘어가 볼 텐데요. 다시금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에서 확대된 9월 금리 인하 가능성. 이것에 베팅하는 움직임들 어느 쪽의 수혜에 포커스를 맞춰봐야 될지가 핵심입니다. 한미회담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주요 포인트 잠시 후 살펴보고요. 프리마켓 시세에서 이를 반영하는 움직임부터 체크하겠습니다. 현재 보시면 코스피 안에서 코스닥 안에서 1에서 10위까지의 주요 종목들 대다수 빨간불로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늘은 주요 기술주들의 미국 시장에서의 급등 움직임 속에 하이닉스가 2% 가까운 반등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2차 전지 분위기 좋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 LNF, LG 에너지솔루션까지 배터리 분야에서의 한미회담 성과까지도 연결을 지어볼 수 있을까요? 오늘 분위기 좋고요. 아래쪽으로 바이오, 알테오젠, 코스닥에서 지금 3% 이상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밖에도 리가켄바이오, 삼천당 제약까지 모두 다 빨간불 들어와 있거든요. 뒤편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이런 부분들은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재차 커진 것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알테오젠과 함께 리가켄바이오, ABL바이오, 삼천당 제약까지의 강세 움직임 현재 나오고 있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지난주 초반에 변동성을 보였던 조방원전이 지금 추가적으로 금요일에 오르고 나서 반등 움직임이 더 나오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주요 의제로 떠오를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한미 협력 기대감 품고 마스다 프로젝트의 주인공 조선과 원전이 슈팅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거래량 동반하면서 움직이는 쪽으로 넘어가 봅니다. 원전주들 대거 거래량 상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2%의 상승, 한전산업은 장중에 프리마켓 열리고 나서 10%까지 급등했습니다. 현재는 7.3% 올라가고 있고요. 현대건설, 대우건설도 같이 급등 움직임 함께 확인이 됩니다. 조선 쪽도 강하네요. 삼양컴텍과 오리엔탈 전공 상승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주요 포인트로 넘어가서 연결지어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이 잭슨홀 미팅 이를 반영하면서 코스피 야간 선물 지수가 1.4% 급반등을 보였고요. 미국 시장에서도 주요 지수가 모두 다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6월, 7월에 사상 최고치 행진을 보이는 동안 다우는 여기에 편성되지 못했었는데요. 금리 인하 가능성을 확인한 이후 다우 지수 안에 캐터필러 같은 무거운 주식들까지 경기 회복 기대감을 안고 달려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우가 사상 최고치의 움직임으로 2% 가깝게 튀어 올랐고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크게 움직이는 중소형주 러셀 2000 지수가 4% 가깝게 올라 연고점을 다시 썼습니다. 사상 최고치 직전 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지도 이번 주 보셔야겠어요. 지금 보시면 이 부분은 정정해서 이더리움이고요. 가상자산 같은 좀 이런 움직임들도 급등하는 움직임들이 나오면서 사상 처음으로 이더리움은 거의 5,000달러까지 도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금리, 달러 다 떨어졌고요. 파월 의장의 발언 에서 이 힌트를 다 받아드는 모습이었죠. 고용에 대해서 하방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결국 지금 고용이 둔화되고 있는 부분을 본다면 금리를 인하할 것이고 물가와 관련돼서 관세 우려가 커지며 인플레 우려를 자극하게 되면 물가를 못 올릴 거야 라는 내용들이 지난 FOMC 회의에서까지 상충 의견으로 계속 받아든 모습이었었는데요. 지난 의사록 내용도 지난주에 이렇게 확인이 되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많이 잦아들었었죠. 그런데 파월 의장은 이 고용에 계속 주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관세가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이제 조금씩 뚜렷하게 나타나고는 있는데 노동시장에 대한 위험이 커지고 있는 부분들, 인플레와 관련돼서 지속적으로 관세가 이 소비자 물가에 반영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 겁니다. 이 부분은 일시적 고용 하방 위험이 더 걱정된다라고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이 내용을 받아들면서 9월 인하 가능성, 지난주에 73%까지 뚝 떨어지면서 일각에서는 동결론까지 급부상했는데요. 다시금 84%까지 가능성 커졌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연내 세 차례에 대한 기대감까지 고개를 들었고 결국 금리 인하 관련한 종목들이 미국 시장에서도 다 같이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수혜주로 우리 시장 안에서 기대해 볼 수 있는 쪽, 바이오, 2차 전지, 로봇, 지금 프리마켓 시세에서 다 좋고요. 더불어서 경기 소비재단 안에서는 이 자동차 쪽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의견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이더리움 포함해서 다시금 오늘 관련 종목들 간접적으로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뒤에 조금 더 이야기를 다뤄볼게요. 한미회담은 오늘 밤에 운명의 회담을 맞게 되면서 드디어 우리가 기대하고 혹은 걱정했던 내용들이 뚜껑을 열게 됩니다.
대통령,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워싱턴에 도착해서 오늘 밤 취임 82일 만에 첫 대미 외교 무대에 서게 되고요. 이번에 의전은 최소화하고 실무형 정상회담에 집중한다. 다만 현안 자체가 아주 민감하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그런 가운데 경제사절단 모두 다 출국했고요. 더불어서 예정에 없었던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이례적으로 대통령실 3실장이 국내에 있지 않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됐습니다. 협상에 주력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부분, 지금 주요 4가지 의제로 좁혀지고 있는 상황, 구체적인 의제에 대해서는 모두 다 입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모두 다 추측 이야기입니다. 먼저 무역과 관세 측면에서는 7월에 나눴던 그 협정 25%에서 15%로 나눈 관세율과 관련돼서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그때도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농축산물 우리 시장에 100% 개방한다라는 내용으로 계속 업데이트가 됐었죠. 우리 대통령실 측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선을 그었고요.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이야기가 한 번 더 확정될지 보셔야겠고요. 군사 안보 측면에서는 한미 협력, 동맹과 관련돼서 가장 민감한 사안, 주한 미군의 역할, 방위비 청구서와 관련된 내용이 확실시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가장 기대하는 주식시장에서 눈여겨보는 포인트는 기업들의 대미 투자 확대가 될 텐데요. 경제사절단 여기서 삼성, SK, 현대, 그리고 한화까지 이미 미국에 공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대미 투자가 이루어질지 여부, 특히나 이미 4,500억 달러에 달해서 그 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 조선 한미 협력 펀드와 관련돼서 마스가 프로젝트의 구체화에 눈여겨보셔야겠고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던 삼성중공업까지도 이번에 투자 확대하게 될지, 미국에 공장 짓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들까지 나오고 있어서요. 마스가 프로젝트에서의 삼성중공업 역할도 보셔야겠습니다. 더불어 철강, 알루미늄 지금 50%까지 다시금 관세율이 늘어난 상황인데요. 현대제철과 관련돼서 이 투자를 늘리겠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이쪽에 관세를 다시 낮출 수 있을지 자동차와도 함께 피해주들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요일장에도 분위기 좋았던 북핵, 중국 견제 관련해서의 남북 경협주들의 반응도 한 번 더 체크 필요합니다. 다음 포인트는 OLED주들이 지금 프리마켓 시세 분위기가 좋습니다. 폴더블 아이폰 공급망이 조금씩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내 부품사들이 3곳 정도로 추려서 유력하게 공급할 것으로 업계에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첫 폴더블 아이폰은 내년 가을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어 있어요. 상반기쯤에는 공급사가 완벽하게 추려질 거다라고 업계에서 추측을 했었는데 관세라든지 미중 갈등 때문에 많이 미뤄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업계 쪽에서는 삼성 디스플레이, BH, 덕산 네오룩스는 거의 유력한 후보로 떠올랐다라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폴더블 아이폰용 디스플레이를 단독적으로 개발해왔던 삼성 디스플레이는 결국 성과를 거둬들이게 됐습니다. 게다가 지금 충남 아산의 A3 공장 폴더블 아이폰 전용 라인을 구축한다는 내용이 나와서 확실하구나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전기 쪽으로 같이 보셔야겠죠. 삼성전자와 전기 같이 보셔야겠죠. 그리고 나서 이 BH 같은 경우에는 삼성 디스플레이 쪽으로 거의 단독 부품을 했던 업체인데요. 이 아이폰 OLED용 FPCB 만들고 삼성 디스플레이에 OLED 패널 결합해서 아이폰에 납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성에도 납품한 이력이 있거든요. 아이폰까지 나오게 된다면 QA 확대까지 실적 기대에 커질 수 있겠죠. 덕산 네오룩스는 블랙 화소 정의막 PDR을 공급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업체입니다. 추가적인 유력 후보군은 또 파이냅텍과 이녹스 첨단 소재가 있어요. 지금 관련해서 좀 종목들의 시세가 이미 반응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보시면 덕산 네오룩스 4%의 급등 움직임 현재 확인이 되고 있고요. OLED 관련해서 최근에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 좋은 내용을 받아들면서 지난 달까지도 움직임이 좋았었습니다. 현재 파이nem텍은 추가적으로 시세가 들어오진 않고 있어서요. 보합권의 움직임으로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BH 시세 볼까요? 지금 프리마켓 시세로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잠시 후 호가 좀 더 점검해 보면서 전략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폴더블 아이폰에 이어서 세 번째, 금리 인하 기대감을 반영한다면 바이오테크의 강세 움직임은 여전한 기대감 중에 하나인데요. 하반기 유력
주도주로 많은 출연자분들과 증권가에서 주목하고 있는 섹터입니다. 이미 8월 말까지의 성과를 본다면 코스닥 바이오텍의 경우에는 코스피와 코스닥 대비 굉장히 아웃퍼폼한 모습으로 짙은 파란색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내 추가적인 모멘텀을 고려해봤을 때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라는 게 오늘 오전 NH투자증권 리포트에 업데이트된 내용이고요. 뭘 봐야 되냐? 연내 모멘텀 당장 이번 주 ABL바이오, 그랩바디 B 플랫폼의 첫 임상 데이터 대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딜과 관련된 이야기가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 NH에서 크게 보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셀비온 있고 더불어 리가켄바이오, 알테오젠, 펩트론까지 기술 수출 논의가 구체화될 가능성 하반기에 열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감안해 봤을 때 코스닥 안의 바이오텍은 강해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더불어서 9월, 10월 즈음에는 이 미국의 헬스케어 정책이 조금 더 불확실성이 거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코스피 제약사도 뒤따라갈 가능성, 정책 불확실성 해소된다면 눈여겨볼 수 있는 한미약품도 탑픽으로 꼽고 있습니다. 시세 잠깐 볼까요? 지금 바이오텍 안에서의 탑픽은 리가켄바이오입니다. NH투자증권에서 기대하는 종목, 추가 기술 수출 논의까지 나오게 된다면 지금의 자리에서 추가 업사이드 어느 정도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ABL바이오도 현재 장중 고점 높여가고 있는 상황, 한미약품과 더불어 제약사를 미리 모아간다면 어느 쪽으로 좁혀가야 될지 함께 체크해보죠. 프리마켓 시세에서 시세가 움직임이 좋았었던 쪽, 지금 백산 개별적으로 자사주 취득 결정과 함께 급등 움직임 나왔고요. 이더리움의 사상 첫 4,900달러 돌파로 관련 종목들 눈여겨보시죠. 로봇주들이 프리마켓 시세에서 좋았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에 이어서 금리 인하 기대 감소 다시 한번 주목해도 될지 지금부터 자리 옮겨서 전략 세워보죠. 네, 개장 출발까지 지금 7분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주요 지수 움직임 예상 호가가 3,200선 회복할 것 같고요. 코스닥도 791선, 나란히 1% 이상 상승이 예상됩니다. 두 분의 전략 궁금하네요. 김태성 ISF 본부장, 이충원 밸류파인더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김태성 본부장님께 네. 바이오부터 여쭤볼게요. 네. 지금 프리마켓 시세에서 좋았고 호가도 좋은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표 금리 인하 수혜주로 볼 수 있을 텐데 네. 이 질문을 우리가 꾸준히 드려왔잖아요. 네. 이젠 종목 조금 더 압축해 본다면 가장 기대할 수 있는 쪽 어디라고 보세요? 근데 사실 종목군들은 계속 압축되어 왔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전체가 좀 강했다라기보단 바이오텍 기업들 혹은 이제 플랫폼 기업들이 이제 대체적으로 강했었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3대장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ABL바이오 여기 이제 메시까지 이제 붙은다라고 하면 올릭스라든지 D&D 파마텍까지 여러분들이 확장을 해서 이제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가 누가 더 좋고 누가 더 나쁘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것보다는 시청자분들의 이제 스스로 이제 선택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최근에 이제 거래량이라든지 호가의 움직임을 보면 앞서 이제 앵커님의 브리핑에서도 보니까 리가켄바이오와 한미약품이 이제 탑픽으로 좀 보여지는데 저는 이제 리가켄바이오가 가장 좀 좋아 보인다라고 좀 보여지지만 기술적으로 보면 최근에 이제 고점을 넘어갔다 다시 좀 조정이 나온 올릭스가 재차 이제 상승을 했었을 때는 한 번 더 좀 크게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여기까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계셨던 이제 종목군들의 거의 이제 리뷰 정도일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주말 사이에 보니까 이 보로노이아와 같은 기업들도 한번 우리가 보는 이제 타이밍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주말 사이에 굉장히 또 좋은 뉴스들이 나왔던 상황 속에 결국 이제 금리 인하 기조로 가게 되면 R&D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AI 관련한 신약 개발 저는 이쪽도 우리가 꼭 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좀 보여져서요. 기존에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던 종목분들 중에 저는 보로노이까지 오늘의 한번 또 관심 종목으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들어가도 다 괜찮은 종목으로 추려주신 거죠? 네, 오늘 개장 출발한 이후의 전략 조금 더 구체화시켜볼까요? 리가켄바이오, 올릭스, 보로노이였어요. 이충원 대표님은 오늘 또 관심주로 바이오를 주셔서 같이 체크해보죠. Y바이오로직스, 오늘 관심주로 이쪽 주목하신 이유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사실 금리 인하에 대한 직접적으로 얘기하진 않았지만 시장에서 그렇게 해석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의 바이오텍 있는 기업들의 주가도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연히 자금을 조달해야 되고 투자를 받아야 되는 바이오 산업의 특성상 금리 인하라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동사 같은 경우에도 좀 최근에 마찬가지로 많은 좀 주목을 받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회사는 2023년도에 상장한 항체 신약개발 플랫폼 기업이고, 항체 약물 접합체인 ADC 중에 항체 발굴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과거 리가켄바이오나 인투셀 등과 공동 연구를 개발했었던 그런 이력이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주 전에 35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성공적으로 발행을 했는데, 전환사채 발행이라는 게 과연 마냥 안 좋은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금리 이제 자금 조달이 힘든 상황에서는 오히려 기관 투자자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동사의 다중항체, 사이토카인 융합체 파이프라인 2개도 이번에 자금 조달한 자금으로 열심히 이제 한다고 좀 얘기가 나온 만큼 좀 긍정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회사지만 좋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일단 목표 주가는 한 15,000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는 짧게 9,000원 정도로 보시면 어떨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보지 못했던 15,000원대까지 보시는군요. 연고점. 다음은요, 이충원 대표님. 지금 조선, 원전, 한미회담 기대감 안고 더 갑니다. 이 기대감 맞는 거 맞죠? 그러면 지금 접근해서 직전 고점 뚫어낼 거라는 기대감으로 베팅해도 되는 자리일까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한미정상회담을 하면서 원전, 조선, 방산 쪽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렇죠. 사실 다들 이번에 좀 노이즈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전 관련해서도 뭐 두산 에너빌리티나 이런 주가의 변동성이 굉장히 컸었고, 조선주들이나 방산주들 너무 눈높이 올라갔었고, 그리고 특히 이제 뭐 방산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이제 러시아 휴전과 관련해서 그럼 또 그와 관련해서 주가가 하락을 했었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우리나라의 이제 대통령이 이제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하니 일단은 기대감에 주가가 상승을 하는 것 같기는 한데, 뭐 오늘 당장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주가를 강세가 보일 거라고는 보이지만, 일단 어떤 얘기가 오가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는 있다라는 점에서 뭔가 지금 시점은 실적 베이스가 아닌 모멘텀 위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는 너무 공격적으로는 매수의 타이밍은 아니고 오히려 그동안 가져왔었던 사람들의 좀 영역이 아닐까, 좀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세 이야기도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하겠죠. 그런 가운데 지난주에도 자동차 쪽에서 관심 영역으로 짚어주셨는데, 김태성 본부장님이 오늘 현대모비스를 관심주로 주셨어요. 네. 오히려 관세 리스크 다 해소될 거로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관세 리스크도 관세 리스크일 네.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주말 사이에 나왔던 굉장히 큰 호재성과 악재성 뉴스를 좀 비교를 해보면, 일단 대외적으로는 금리 인하, 대내적으로는 이제 노란봉투법이라든지 신법 개정, 상법 개정안에 대한 좀 이슈가 있어서 저는 이 부분들에 조금은 안전한 자동차 쪽도 좀 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개장 후에 만약 이야기할 시간이 되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할 시간 드려야죠. 네. 33만 원까지 지금 보시거든요. 구체적인 라인에 대한 전략들은 잠시 후에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시장 문 열고 구체화된 전략들 더 이어가 보죠.